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있고 특히나 그 경기 침체 유독 더 심한 우리나라에서 살 길은 해외 수출밖에 없다.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바로 이 CS2024 혁신상 주요 트렌드 대기업 총수 최고 경영진 총출동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투자 캠퍼스를 하는 한은 이 CS는 매년 제가 이 방송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이 혁신상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그리고 왜 대기업 총수와 경영진 총출동을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2024 혁신상 주요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올해 CS 혁신상을 받은 제품은 전통적으로 주목받는 주제 모빌리티, 인공지능.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2023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부분이라 보이시고요. 인간안보, 그 다음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ESG 등 떠오르고 있는 주제를 골고루 다루면서 업계가 최근 주목하는 기술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러방님이 AI가 대세다. 그럼요. 정말 AI는 계속 대세가 되지 않을까 보이고, CS를 보면 현재 트렌드를 알기 좋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CS를 매년 방송하는 이유는 CS는 매년 초에 열리는 이런 국제적인 IT 박람회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CS를 보면 1년에 어떤 가전 IT 쪽이 나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인간안보는 CS 혁신상 수상자 가운데 16개 제품을 간통하는 주제인데요. C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는 인간안보 개념을 인간의 삶의 식량, 의료, 환경, 안전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세계가 마주하는 인간의 가장 도전적인 과제들을 해결하는 기술들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제가 16개를 다 못 해드리면 하나하나씩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가 CS 최고 혁신상을 받은 미드발의 에어팜입니다. 실시간으로 공기 중 수분을 물로 변환해 작물이 생산한 수분을 뿌리까지 재순환시키는 솔루션으로 전통적 농업에 비해서 물이 99% 줄일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식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량 안보 위험을 받는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술이 바로 이 미드바라의 에어팜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이 엘니뇨 때문에 태국 같은 경우는 쌀 재배가 못했어요. 왜냐? 예전에 3모작 4모작인데 이제는 1모작만 해라. 물이 없었어. 그런데 이 미드바라의 에어팜이 있으면 기존의 물을 99%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무명님 얘기대로 스마트팜 쪽에서는 혁신적인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쉬의 총기 감지 시스템인데요. 총기 감지 시스템은 비디오와 오디오 AI를 결합해서 학교에서 총기와 관련된 사전 보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다중적인 접근을 통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안전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으면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류의 특히 총기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 이런 거 빨리, 그죠? 빨리 널리 전파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바로 혼다의 모토 컴팩트인데요. 교통 첨단 모빌리티 부분 최고 혁신상 수상자인 일본 혼다의 개인용 이동수단의 모토 컴팩터,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전기 모빌리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0V 전원을 이용해서 3.5시간만 충전을 완료하고 제품 무게가 19kg 밖에 되지 않은 총 경량에다가 접이식으로 휴대 탄소 중과 같은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빌리티에서 이제 또 이런 혁신적인 상품이 나오는데, 혼다가 일본이 혼다가 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무슨 야구르트 아줌마의 조금 그런 이미지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 그 저희가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서 타는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낫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죠? 자, 그리고 다음 혁신상을 받은 회사는 바로 영국 BT그룹 계열사의 ETC인데요. 길가에서 거리 캐비넷을 전기 충전체 업그레이드하는 기술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BT그룹이 보유한 구리 기반 강대형 서비스용 캐비넷 6만 개를 전기차 충전 지점으로 바꿔 영국 내 공공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전기차 소유자에게 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연결성과 유용성을
확보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냥 아무데나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다. 혁신상 받을만 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프랑스의 i10이 이 작은 크기로 높은 전력 공급이 가능한 친환경 충전형 전고체 반도체 ITX 1825로 최고 혁신상을 받았는데요. 지금 보이십니까? 저거 칩 쪼매난 거 보이십니까? 와, 저 소형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지금 전고체 배터리 기술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 유럽 쪽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감도 좀 생긴다, 그죠? 자, 코딱칩, 코딱칩 말합니다. 진짜 코딱지 말하면 코딱지보다 더 잘 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다음은 바로 일본 스타트업 INQS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발생하는 조명빛 등까지 전력으로 변환해주는 SQPV 글라스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태양광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발생 조명빛 이런 것까지 전력으로 변환시켜준다. 그러면 기존의 태양광 정말 설치하는데 좀 장소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해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외국 기업만 좀 소개돼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CS2024 이번에 혁신상 받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바이포인데요. 이 회사는 무려 CS 최고 혁신상은 아니지만 혁신상을 올해 2개나 받으면서 픽셀 관련해서 이 AI 관련 쪽 픽셀이 있거든요. 요 관련으로 이번에 CS2024에서 혁신상을 2개나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제가 주가를 좀 살펴보니까 이게 상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 경영진 마인드가 상당히 저는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뭐 대표 이사부터 최고 임원진들이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 자사주라든지 임직원이 자기 주식을 매입도 좀 했었고, 또 그 스탁옵션 있지 않습니까? 스탁옵션도 주가가 많이 내려가니까 물량을 확 줄였더라고요. 포바이포 이런 회사들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뭐 9분의 1 토막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저점에서 한 8, 90% 정도 올라왔던데요. 이런 기술력 있는 회사,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한 2년 동안 기술력에 엄청난 투입을 했고 이번에 이 혁신상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점점 뭐 매출에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 포바이포 이번 CS2024를 통해서 한번 달리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 포바이포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글로벌 전자업계가 이 CS2024를 기회로 침체된 시장 분위기에 전환의 총력을 갖고 있다. 하드웨어를 넘어서 콘텐츠 서비스를 앞세운 신시장 모색과 모빌리티, 헬스케어, 디스플레이 등 혁신형에서 미래의 먹거리 발굴의 역량에 집중을 한다. 결국은 이 CS2024 여기를 통한 제품이 결국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기술이 됐다. 그런데 이번 CS2024는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와 최고 경영진들이 총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주요 영역별 기업 및 전시 품목을 보시면 이 부분은 우리 웹디 분께서 너무 글자가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가전 부분 보시면 삼성전자, LG전자, TCL, 하이센스, 그 다음에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에보트와 BRM, 템마이즈, 온택트 헬스, 그 다음에 모빌리티 분야에 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퀄컴, 현대차, 기아, 혼다 대표적인 글로벌 IT 기업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업까지 모두 다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친환경 쪽에서는 SK그룹, 그 다음에 두산그룹, 필릭스, 그 다음에 파나소닉 등등 어떻게 보면 지금 참견 업체나 그 다음에 가전, 헬스케어, 모빌리티 친환경 부분을 본다면 올해 CS2024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LG랑 삼성 혁신상이 많이 받았네.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받는데 그 중에 하나 기업들 제가 소개시켜서, 왜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그럼 먼저 이렇게 SK그룹부터 한번 볼까요? 차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훈 두산그룹 회장 등 총수들이 CS2024를 아예 방문을 했는데요. 최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CS를 방문했고, 최 회장의 핵심 어젠다로는 설정한 것은 환경과 인공지능 주제로 관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차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 강노정 SK 하이닉스 사장, 박상규 SK 이노베이션 사장, 그다음에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등 주요 임원진들이 그냥 다 갔다. 이번 SK그룹은 CS2024에서 SK 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SK텔레콤 주요 계열사가 공동관리를 꾸리면서 넷제로 전략으로 이런 차태원 회장이 핵심 어젠다로 설정 항공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 SK그룹이 나아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입니다. 그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아,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포티투다, 슈퍼넷, 모셔널, 제로원 등 그룹 내 7개 브랜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이 CS 2024에 참석을 했고, 자, 그룹 계열사 임직원까지 한다면 무려 1000여 명이 육박하는 인원들이 이번 CS 2024에 참석을 하면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 경쟁의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2019년 이후 말이 지금 5년 만에 참가합니다. 5년 만에 참가하고 기아 A, SDV, 그 다음에 기아 PV 콘셉트 모델 3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고요. 그리고 이 현대모비스 같은 케이스는 지금 곧바로 양산이 가능한 20여 종의 이 모빌리티 기술을 이번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제로원도 CES에 2년 연속 참가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점점점 여기 CS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2023년에 보면 뭐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많았지만 다들 힘들었는데 현대그룹만이 계속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드네요, 제가. 자, 그리고 현대차는 수소 사회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종합 수소 솔루션을 제안하고 현대건설, 그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 현대로템 등 그룹사별 수소 실증 기술과 진행 사업 등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기반해서 사람, 모빌, 데이터, 도시를 연결해주는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 자, 포티투 같은 경우는 현대차 부스에서 자체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방향성과 실증 SDV AI 기술, 결국은 뭡니까 이게? 자율주행이죠, 그죠? 모빌리티 쪽에 영향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도 이제 4년 만에 CES 현장을 살펴볼 계획이다. 아시다시피 두산그룹이 그룹 이제 계열사 조정하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끝났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두산은 어떻게 보면 그룹사 중에서 다시 이제 비상할 확률이 저는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이시는데요. 두산그룹은 탄소 중립을 위한 토탈 솔루션과 AI, 로봇 관련 최첨단 기술들을 공개한다. 뭐 로봇 관련하면 당연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에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로봇과 제가 볼 때 이 탄소 이쪽이 앞으로 두산의 핵심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삼성그룹과 LG그룹 여기도 빠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뭐 이정이라든지 이런 회장 쪽보다는 이제 그 밑에 사장급에서 갔는데요. 자, 부회장이나 사장급 갔는데, 자,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 부문장과 LG 같은 경우는 조주환 LG전자 대표가 이번에 CES를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방문을 하면서 뭐 삼성과 LG는 워낙 많은 파트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쪽을 제가 소개시켜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핵심 쪽 글로벌 가전 협의체 HCL을 통해서 지난주에 최초 시도한, 자, 드디어 이제 스마트홈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플랫폼 연동 성과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CES 2024에서 공개할 예정으로 있고, 자, 가전 마수인 두 회사가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 주요 가전을 연동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플랫폼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가전에 AI가 결합한 또 다른 이런 모델들이 이제 점점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개척했던 스타일러 건조기 등 이 가정 영역과 지금 보이시는 6.2 발광 다이오드 TV 시장의 지배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선보인 게 바로 2020-23의 LG 시그니처 OLED인데, 올해는 어떤 것들을 보여줄지 이보다 더 혁신적인 걸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삼성과 LG는 뭐 가전이면 가전, 전장이면 전장 이런 쪽에서 역시나 올해도 어김없이 CES 2024에 참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게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 열리고 있는 CES 2023 그쪽이었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5개 광고를 했던 2023년도 모습인데, 이번에 코트라가 CES 2024 역대 최대 통합 한국관을 가동하면서 특히 CES 참가 한국 기업들의 통합 한국관 참가 비중은 지난해 19%밖에 안 됐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58%로 증가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물론 신규
기술을 선보이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나 올해는 더 유난히 이제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임원진에 대거 참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보면 국내보다는 해외 쪽을 주 타겟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있고 특히나 그 경기 침체 유독 더 심한 우리나라에서 살 길은 해외 수출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이 CS 2023에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과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